네, 오늘 1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뼈대 2번 문장, 우리가 네모 동그라미 네모로 배웠었던 그 문장의 응용 문장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공부할 위치를 보면요. 문장에 해당이 되겠죠. 문장 중에서도 뼈대 1번, 2번에 관련된 부분, 구조. 이 문장의 구조 중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것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뼈대 1번과 2번이 영어 문장의 거의 전부다라고 했었는데 뼈대 1번을 벌써 다 배웠어요. 뼈대 1번은 주어를 밝혀주는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황용훈이다. 나는 기쁘다. 나는 사무실에 있다.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문장이 있다. 라는 게 뼈대 1번의 전부였었고 뼈대 2번은 주어가 뭐를 어떻게 한다 라는 문장으로 하나만 배웠어요. 근데 오늘 배울 부분이 거기에서 조금 응용된 네모, 동그라미 형태로 된 문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뼈대 2번의 구조는 기호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됐었죠. 네모, 동그라미, 네모. 그리고 오늘 배울 부분은 네모, 동그라미, 네모에서 이 네모, 목적어였었죠. 목적어가 불필요해서 사라진, 그래서 그냥 네모, 동그라미, 주어, 동사만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The sun gives, 태양이 준다. 뭐를 주냐면 light를 준다. 근데 오늘 배울 종류의 문장은 The sun disappeared. 태양이 사라졌다. 까지 이렇게 두 덩어리로 되어 있죠. sun, disappear. 네, 이런 종류의 문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뼈대 2번 원래 배웠었던 네모, 동그라미, 네모 부분 그 문장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네모, 동그라미, 네모 문장이죠. 영어로 바꾸면 I study English, I ate chicken, I don't watch TV, my kid grows plant. 기호로 표시하면 역시 네모, 동그라미, 네모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가 행동을 한다. 그래서 동사가 주어 뒤에 나오고요. 그 동사의 행동을 받는 대상이 우리가 이 문장을 들으면 궁금해요. 궁금해서 그냥 목적어를 붙여준다 라고 했었죠. 동사의 행동을 받는 대상 명사를 그냥 붙여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받는 게 목적어.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오늘 배울 문장인 이 네모 동그라미 문장을 보면요. 내가 도착했어. I arrived. 태풍이 소멸됐다. 사라졌다는 얘기죠. The typhoon dissipated. 그리고 해가 안 떴다. The sun didn't rise. My kid grows. 아이들이 자란다. 아이가 자란다. 이것도 기호로 표시를 하면 네모 동그라미까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네모 동그라미 네모였는데 이 네모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동사를 한다 라고 했는데 그 동사의 행동을 받는 대상이 아까는 목적어였는데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행동을 받는 대상이 다시 주어가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도착하다 라는 동사, 누가 도착을 했냐라는 거죠. 이 도착의 행동을 받는 대상이 주어, 내가 도착한 거니까. dissipated, 사라졌다, 소멸됐다. 뭐가요? 주어가. 안 떴다, 뭐가 안 떴어요? 태양이. 자란다, 뭐가 자라요? 내 아이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요게 오늘 배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개 비교를 해볼게요. 방금 전에 본 거. 네모 동그라미 네모의 문장, 네모 동그라미의 문장. 행동을 받는 대상이 필요해서 써준 거고요. 행동을 받는 대상이 불필요해요. 이미 앞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 써준 거고요. 행동은 다시 주어가 받는다. 문법 용어로 이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 뭐 얘는 동사죠. 근데 앞에 왜 타 또는 자가 붙었는가? 타는 타인 할 때 타죠. 그래서 다른 사람, 주어 말고 다른 사람 그 동작을 받을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타동사. 자동사는 자가, 자기 자신 할 때 그 자죠. 그래서 자기가 받으면 돼서, 즉 주어가 받으면 돼서 자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문법 용어는 뭐 몰라도 됩니다. 의미적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문장을 봤을 때. 어떻게 의미적으로 접근을 하냐면 타동사가 있는 문장은 뭐를 궁금해요. 딱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을 해서 듣는데 듣는 사람이 들어보면 뭐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지가 궁금하죠. 뭐를이 궁금해요. 그래서 그냥 목적어로
문장 뒤에 써준 거예요. 반면에 자동사 문장은 뭐를 궁금하지 않아요. 이미 주어 자리에 나왔었거든요. 안 궁금하니까 안 쓴 거죠, 목적어를. 그러니까 그냥 주어 동사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뭐를이 궁금한가 안 궁금한가 라는 내용을 연습해 봅시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한국어 문장이 있는데 어떤 문장은 여러분이 들으면 뭐를이 궁금해요. 그런 문장을 찾아보는 거죠. 또 이 뭐를이 궁금한지 안 궁금한지 애매하면 이 밑에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동사 행동을 주어가 받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상이 받아야 되는 건지. 자, 나는 살았다. I lived. 태양은 뜬다. The sun rises. 나는 달린다. I run. The bus arrived. She makes. I bought. 자, 여기에서 어떤 게 동사를 받을 대상이 필요한 문장이죠? 자, 바로 그녀는 만든다. 뭘 만들지가 궁금해요. 그렇죠? 나는 샀다. 뭘 샀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게 이 둘이 여기까지로 문장이 그냥 끝난다 라면 그녀가 만들어요. 아, 자기 자신을 만들었나 보다. 근데 이런 일은 없죠. 이미 인간은 완성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녀가 만든다인데 자기 자신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지가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I bought. 내가 샀어. 내가 나를 사진 않죠. 뭐 다른 물건을 사겠죠. 그러니까 역시 뭐가 궁금해요. 그래서 그 궁금한 뭐를 뒤에다가 써준다는 거죠. 그녀는 초콜릿을 만든다. 나는 아이패드를 샀다. 이렇게 해요.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My kid grows 까지 말을 했더니 듣는 사람이 이 두 단어로 끝났네. 근데 grow는 잘하다잖아. 근데 잘하는 건 주어도 할 수 있지. 게다가 주어가 I니까. I는 잘하죠. 성장하죠. 아, 아이가 잘한단 말이구나 라고 했는데 사실 문장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 말하는 사람이 My kid grows 하고 plants까지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이 행동을 얘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받는 대상을 목적어로 콕 집어서 말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듣는 사람은. 아, 자라난다. 식물을. 식물을 자라게 한다. 즉 아이가 식물을 기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죠. 아까 자동사 형태로 네모 동그라미만 있는 문장, 그리고 네모 동그라미 목적어 네모까지 있는 문장,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사가 grow 같죠? 같은데 여기까지만 말해도 말이 상식적으로 성립이 되는 문장이 있고요. 여기까지 말해도 상식적으로 성립이 되는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아까 제가 자동사, 타동사 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뭐 문법 책에서 다음 자동사 20개를 외우세요. 뭐 타동사 20개를 외우세요. 이렇게 그냥 생으로 막 외워봤자 또 금방 까먹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 방금 전에 여기 제가 쭉 설명을 한 것처럼 뒤에 뭐를이 궁금해서 그 동사의 행동을 받는 대상이 궁금해서 목적어를 써주는 거고, 안 궁금하면 그냥 주어 동사에서 멈추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모 동그라미 문장의 특징 한번 볼게요. 이런 문장이었죠. 당연히 주어가 하는 거예요. 뭘 해요? 동사를 하죠. 동사를 주어가 한다. 주어 자신이 받는 행동이다 라는 거. 예문을 보면 태양이 뜬다. 그는 죽었다. 나는 살았다. 이런 문장들 다 이 동사의 행동, 뜨다, sun이 받을 수 있죠. 죽다, 그가 받을 수 있고요. 산다,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받는 행동이죠. 이런 류의 동사들을 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한 그 문법책에서 나오는 자동사 종류다 하면서 막 나열되는 그런 동사들이에요.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었죠. 사실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아까 grow 같은 동사들이 있었죠. 내 아이가 자랄 수도 있고 내 아이가 식물을 자라게 한, 식물을 키울 수도 있고, 그런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고 뭐 그런 동사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자동사 덩어리, 자동사 그룹으로 다 외우고 타동사는 타동사로 다 외우고 이럴 필요가 굳이 없어요. 여기서 이거를 나열을 하는 이유는 이 나열된 동사들, 자동사들이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동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이동에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것은 출발 또는 정지, 세 번째 것은 유지되는 듯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가다, 오다, 떠나다, 도착하다 다 이동이죠. increase, 오르다인데 위로 이동하는 거. decrease, 내려가다, 떨어진다, 역시 아래로 이동하는 거. rise, 위로 이동, fall, 아래로 이동, walk, run, 이거는 그냥 어떤 방향인지 몰라도 가는, 이동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이동이라는 느낌으로 이 동사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출발 또는 정지예요. appear는 나타나다 라는 건데 없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듯한, 뭔가 정지되어 있다가 짠 하고 출발되는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isappear는 반대, 있다가 사라지는 부분. happen, occur, emerge 이 세 단어도 다 나타나는, 갑자기 나타나는 듯한 의미, 뭔가 출발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top, die는 정지와 비슷하겠네요. 뉘앙스가. 자, 그 다음에 유지된다라는 거는 잔잔하게 쭉 그런 거예요. 산다. 그렇죠? 우리는 계속 살죠. 뭔가 큰 어떤 액션이 보이진 않지만 그냥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유지되죠. continue, 계속하다라는 뜻이죠. lie는 누워있다, 눕혀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쭉 누워있는 거예요. 쭉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죠? 잠이 오죠. 자다까지도 그냥 자는 상태가 쭉 몇 시간 이어지죠.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리고 요 세 개, 이동, 출발, 정지, 유지, 이 세 개의 키워드도 또 하나의 통일된 단어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뭐 정지하고 유지하고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 움직임에 관련된 동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동사들이 아까 자동사 문장, 즉 주어 자신이 받는 행동을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어 자신이 받는다는 거, 행동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즉 주어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이 진짜 움직임에 관련된 거일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먹다라는 동사를 봅시다. 그 먹다라는 동사를 주어가 자기 자신한테 할 수 있나요? 내가 나를 먹어? 불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동사들은 그런 게 많이 불가능한데 이동 자체, 움직임 자체는 내가 나한테 할 수 있어요. 가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이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죽거나 뭐 내 형태가 바뀌거나 몸이 잘리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 이동에 관련된, 왜 움직임에 관련된 단어들이 자동사가 많으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 자신이 자기한테 할 수 있는 행동이 대부분 뭐 움직이고 멈추고 쓰고 계속하고 이런 단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했지만 여기 또 몇 가지 6개의 문장 예를 들어놨어요. 이 문장들을 보면 사실 이 자동사 문장이죠. 네모 동그라미 문장은 단어가 딱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모 하나, 동그라미 하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문장 속에 정보가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딱 두 단어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그 문장에 넣겠어요. 근데 사실 인간이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이유는 어떤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정보를 저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저 사람이 아는 정보를 내가 받으려고 말하고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보가 빈약한 문장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너무 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The sun rises, 태양이 뜬다. 너무나도 상식적이죠, 의미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는 건데 굳이 또 이렇게 말로 할 필요가 별로 없죠. He died, 인간은 누구나 죽죠. I live, 인간은 누구나 살고요, 죽기 전에. Accident happened, 사고는 당연히 일어나죠. 역시 she sleeps인데 인간은 당연히 자죠. 안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My boss arrived, 내 보스가 도착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할 만한 말이네요. 근데 왜 거의 대부분 이 자동사 문장, 단어 2개로 된 이 문장들은 가치가 별로 없어요. 이 문장을 만들어낼 가치가, 의미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자동사 문장들, 네모 동그라미 문장들은
이렇게 잘 쓰이지 않고요. 대부분 여기에다가 더 정보를 덧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The sun rises in the east. 그래서 동쪽에서 태양은 뜬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He died at 8 p.m. 8시에 죽었다. 이렇게 한다거나 I lived in 대전. 뭔가 붙고 있죠. 부속이라는 부분이 붙고 있습니다. 우리가 5강에서 배웠었던 시간 또는 장소의 부속만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뭐 She sometimes sleeps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서 가끔 잔다. My boss arrived at the office.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래서 이 뒤에 붙은 이런 부분들이 다 시간 또는 장소의 부속. 그래서 우리는 문장에 부속을 붙이면 문장을 확장시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 길이도 확장이 됐고 그럼으로써 이 문장 안에 있는 정보의 내용, 양도 확장이 됐죠. 이 정도는 돼야 말할 가치가 있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서 보는 대부분의 이 네모 동그라미 문장, 자동사 문장이라고 하면 이 네모 동그라미 문장은 대부분 그냥 네모 동그라미로만 되어 있지 않고 다 이렇게 부속이 붙어 있을 거예요. 또는 우리 복문도 배웠었죠. 복문 형태로 돼서 좀 길게 어딘가에 이 어떤 길어 보이는 문장에 어딘가에 이 네모 동그라미 형태로 숨어 있을 거예요. 이 자동사 문장은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긴 어떤 긴 문장에서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뼈대를 발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뼈대는 무슨 뼈대를 말하냐면 우리 오늘 배운 뼈대 2번 문장, 그 뼈대죠. 이 뼈대 2번 문장의 응용편, 네모 동그라미로 된 문장을 배웠는데 이렇게 긴 문장들 중에서 이거는 뼈대 2번의 응용 문장이야. 네모 동그라미로만 되어 있는 문장이야. 를 알아차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the sun, 이게 네모고 rises, 뜨다, 이게 동사야. 이게 주어 동사로 된 문장이야. 근데 부속이 붙었어. 이런 식으로 얘가 뼈대고 얘가 부속이고 이런 식으로 발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해석하는 거는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살과 뼈를 발라내는 거는 분석이죠, 분석. 이 정도의 분석 정도는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동사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결국 이거예요. 자동사 자체는 매우 간단한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부속이든 뭐 보응문이 되든 여러 가지가 붙어서 문장이 길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분석해낼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뼈대를 잘 발라낼 수 있어야 된다. 최소한 지금 저희가 17강까지 배웠는데 요 정도 이 6개의 문장은 갑자기 딱 나타났어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